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가족 소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부르는 호칭 8가지를 배웠었죠. 그리고 그는 누구냐, 그녀는 누구냐 라고 대상을 묻는 표현도 배웠었는데요. 가족 구성원을 부르는 호칭 다 기억나시나요? 중국어의 가족 호칭, 하준이의 가족 특징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쉽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이 상단에 추가 영상으로 제시해뒀으니까 클릭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을 잠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한국어 가계도만 보고 여러분 스스로 제시된 가족 호칭을 하나씩 중국어로 말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나, 워를 기준으로 할아버지부터 중국어로 하나씩 말해보도록 할까요? 하준이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나요? 무조건 예예 라고 대답하시는 예스맨이셨죠? 두 번 큰 소리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할머니는 맞습니다. 나이가 많으셨죠? 그래서 중국어로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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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게다가 우리 할머니께서는 나이키 신발을 신으셨죠. 할머니의 성조 몇 성인가요? 3성이죠. 할머니가 신으신 나이키의 상표가 삼성을 닮은 것 같네요. 할머니가 중국어로 뭐라고요? 나이, 나이. 다음으로 아빠.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빠바. 사성의 성조를 지켜서 큰 소리로 두 번 아빠를 불러볼까요? 빠바, 빠바. 엄마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마마. 성조는 일성이었죠. 사랑을 담아서 두 번 큰 소리로 엄마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 마마. 다음으로 형 또는 오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를 부르는 표현이었었는데요. 하준이의 형, 콜라를 들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콜라를 마시고 트림을 할 때 내는 소리, 어떤 소리였나요? 끄그, 끄그.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두 번 큰 소리로 형을 불러볼까요? 끄그, 끄그. 누나나 언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를 부르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하준이의 누나 이름을 떠올려 보아야 될 것 같네요. 하준이의 누나 이름 무엇이었나요? 왕지혜였죠? 지혜 많은 하준이의 누나, 지혜제, 지혜제, 지혜제. 남동생, 조금은 뜰뜰했죠? 하준이의 남동생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띠리 빵빵 자동차도 기억나시나요? 네, 그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남동생 두 번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리, 띠리. 마지막으로 여동생. 여동생은 매일매일 하준이를 괴롭힌다고 했었죠? 그 장난기 어린 미소 기억나시나요? 여동생이 중국어로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이메이, 메이메이. 다시 한번 두 번 큰 소리로 발음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메이, 메이메이. 대상을 묻는 표현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녀는 누구입니까?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她是谁 라고 표현했었죠? 她是谁 그녀는 누구인가요?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她是我妈妈 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她是我妈妈 다음은 누구인가요? 남동생이네요. 그는 누구입니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他是谁?他是谁? 그는 나의 남동생입니다. 중국어로는 他是我弟弟. 他是我弟弟 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로는 형제 자매의 유무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인구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미래엔 출판사에서 제공한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어휘, 있다, 없다, 유무를 나타내는 어휘부터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있다, 있을 유자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그런다고 유라고 읽으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y는 앞에 성모가 오지 않은 경우 i를 그렇게 표기한 것이니까 이, 오, 우의 삼성, 이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원어민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을 듣고 3번 따라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有有 요, 요, 요. 그렇다면 없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번에 문장 구조를 설명해 주실 때 동사나 형용사 수거문을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동사나 형용사 앞에 뿔을 쓰면 된다고 알려주셨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뿌요라고 말하겠죠. 네,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앞에는 뿌를 써서 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우는 좀 특별합니다. 요우는 앞에 메이를 써서 부정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니까 머릿속에 특히나 더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원어민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을 잘 듣고 3번 큰 소리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 이제 2가지 핵심 어휘를 배웠으니까 금방 배운 2가지 어휘, 요, 메이요를 활용해서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너는 오빠가 있니? 혹은 너는 형이 있니? 이 문장을 중국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어가 너니까 중국어로는 니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있다라는 동사가 있는 동사 수로문이죠. 주어 다음에 동사 요가 바로 나와야 되겠네요. 니요, 너는 있다. 누가요? 목적어는 오빠, 끄거네요. 그래서 니요 끄거, 너는 오빠가 있다 라는 평서문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장 끝에 의문어기조사 마를 쓰시면 되겠네요. 니요 끄거마, 너는 오빠가 있니? 라는 중국어 표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문장이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을 잘 듣고 3번 큰 소리로 말해보도록 할까요? 你有哥哥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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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형제들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누나가 있니? 혹은 너는 언니가 있니?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너는 있다. 你有 목적어 누나, 언니, 중국어로는 姐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는 누나가 있니? 중국어로는 你有姐姐吗?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문장도 큰 소리로 2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你有姐姐吗?你有姐姐吗? 이번엔 여동생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있다. 你有 여동생은 맞습니다. 메이메이죠. 그래서 你有妹妹吗?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 부분도 큰 소리로 2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你有妹妹吗?你有妹妹吗? 마지막으로 남동생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있다. 你有 남동생이 뭐였죠? 맞습니다. 띠디. 띠디가 남동생이었죠. 你有弟弟吗?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큰 소리로 2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你有弟弟吗?你有弟弟吗?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지 물어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만약 그 형제 자매가 있다면 있다. 중국어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有 여우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없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여우의 부정 뭐라고 했죠? 没有 네, 没有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있을 때는 有
없을 때는 没有. 답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3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있을 때는 有, 없을 때는 没有. 있을 때는 有, 없을 때는 没有. 있을 때는 有, 없을 때는 没有. 어때요?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하셨나요? 그럼 사진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 한 명이 보이네요. 이 아이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을까요? 먼저 남자 형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 오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중국어로 오빠는 끄그라고 표현을 하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여자아이한테 너 오빠가 있니? 라고 물어보도록 할까요? 你有哥哥吗?没有. 네, 오빠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남동생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생은 중국어로 띠디라고 표현을 하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너 남동생이 있니? 한번 물어볼까요? 你有弟弟吗?没有. 네, 남동생도 없다고 하네요. 그럼 남자 형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자 형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 중국어로는 姐姐, 네, 언니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너 언니가 있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물어볼까요? 你有姐姐吗?没有. 네, 언니가 없다고 표현을 하네요. 그럼 혹시 여동생은 있을까요? 여동생은 중국어로 맞습니다. 妹妹라고 표현을 하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你有妹妹吗?没有. 네, 여동생도 없네요. 이 여자아이는 형제 자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가족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진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로 구성된 현재 중국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네요. 이와 같이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을 중국어로는 노성子女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들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다는 의미에서 중국어로는 小皇帝, 小皇帝, 소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남자아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왠지 형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중국어로 뭐였죠? 맞습니다. 끄그였죠.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你有哥哥吗?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有哥哥吗?没有. 네, 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누나가 있을까요? 누나는 중국어로 姐姐였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有姐姐吗?有. 네, 누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럼 가족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가족 사진을 보니까 빠바, 마마, 제제, 그리고 이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형제가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한다? 有, 없을 때는 没有 라고 대답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족만 더 물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아이에게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을까요? 왠지 남동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남동생은 중국어로 띠디. 다 같이 큰 소리로 남동생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有弟弟吗?有，我有弟弟。有,我有弟弟. 네, 남동생이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여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물어봐요. 네,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은 중국어로 妹妹. 그러면 여동생이 있느냐?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有妹妹吗?没有，我没有妹妹。没有,我没有妹妹. 네, 여동생은 없다고 하네요. 가족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가족이 너무 많죠? 모두 몇 명인가요? 1, 2, 3, 4, 5, 6, 7, 8, 9. 네, 이 여자아이를 포함해서 모두 9명의 가족이 있는데요. 언니도 2명 보이고 오빠랑 남동생도 보이네요. 여동생은 없네요. 형제자매를 묻고 답하는 표현 어렵지 않죠? 你有, 너는 있느냐? 뒤에 형제자매
마지막에 문장 끝에 말을 넣어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나요? 有 없으면 没有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죠. 교과서 52페이지 본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페이지 본문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有哥哥吗?有，这是我哥哥。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你有哥哥吗?有，这是我哥哥。 어때요? 배운 내용이 다 들리나요? 선생님, 저가 무슨 뜻인가요? 안 배운 단어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교과서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이한나가 짱페이한테 질문을 하고 있죠. 뭐라고 묻고 있나요? 你有哥哥吗? 哥哥 어떤 단어였나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를 뜻했죠. 형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 있었는데요. 짱페이한테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이 있는지를 묻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박스에 여러분 어떻게 한국어 뜻을 적어야 되나요? 너는 형이 있니?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你有哥哥吗?你有哥哥吗?你有哥哥吗? 짱페이는 형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그래서 있어, 有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짱페이한테 형이 없었다면 짱페이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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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라고 답변을 했겠죠? 没有. 그 다음 단어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这是我哥哥. 근데 우리가 문맥상 대충 추론할 수는 있겠네요. 너 형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있어. 뒤에 이어질 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했겠죠? 이 사람이 내 형이야 라고 소개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형이야. 그렇다면 这 어떤 단어인가요?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s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my brother. 这是我哥哥. 그렇다면 여러분은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나. 3번만 함께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우리는 这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형이야. 중국어는 어떻게 표현한다? 这是我哥哥. 这 발음 주의하세요. 这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내 형이야. 3번만 한번 말해볼까요? 这是我哥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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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한국어 뜻 교과서에 다 적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문장 딱 2문장이었죠. 너는 형이 있니? 있어. 이 사람이 내 형이야. 이게 핵심 문장이었는데요. 이 핵심 문장을 눈으로 충분히 익히면서 3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 형이 있니? 중국어로 你有哥哥吗?你有哥哥吗?你有哥哥吗? 두 번째, 있어. 有 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내 형이야. 这是我哥哥. 这是我哥哥.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 문장도 한어병음을 눈으로 충분히 익히면서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有这是我哥哥有这是我哥哥有这是我哥哥 이번엔 한자를 눈으로 충분히 익히면서 오늘의 핵심 문장을 3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너 형이 있니? 你有哥哥吗?你有哥哥吗?你有哥哥吗? 두 번째 문장도 눈으로 충분히 익히면서 3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있어, 이 사람이 내 형이야. 有这是我哥哥有这是我哥哥有这是我哥哥 벌써부터 기말고사에 한자를 쓰는 문제가 나오는지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기말고사에 한자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문장을 눈으로 익히고 한 번씩 노트에 적어보되 핵심 문장을 한자까지 다 암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핵심 문장의 의미를 알고 말할 수 있다면 기말고사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를 펼쳐서 오늘의 핵심 문장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핵심 문장 2문장, 한자, 한어병음, 우리말 뜻을 차례로 적어볼까요? 두 번째 학습 목표, 중국의 인구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요. 미래행 교과서 참고 영상이 간단 명료하게 잘 소개되어 있어서요. 그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새 생명의 탄생은 경사스러운 일로 기쁨과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거 중국에서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축복을 받는 대신 큰 금액의 벌금을 내야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나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9년부터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으로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의 속도는 낮출 수 있었지만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2016년부터는 누구나 2명의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피하고 있으며 중국의 출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면 실제로 일할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가 개인의 출산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국가적으로 인구수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중국 인구는 지금쯤이면 13억이 아니라 20억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중국은 인구를 억제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중국이 당면하게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뒤에 학번과 이름을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에 내서 퀴즈를 풀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이기고 청출어람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영상 하단에 제시된 주소로 접속해서 퀴즈에 참여해 주세요. 정확도와 반응 속도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니까 집중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